6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친환경 농법에서부터 의약품이나 식품에까지 곤충이 활용이 되면서 이 곤충 산업이 그야말로 돈이 되는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곤충과 관련된 내용 한 가지 준비했고요. 조금 다른 내용 더해서 두 가지 법률안을 살필 겁니다. 먼저 곤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곤충산업의 육성 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좀 독특한데요. 제안하시게 된 이유, 입법 취지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이 법이 네. 지난 201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네. 이제 벌써 올해 6년 차를 맞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법이 과연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법 체계가 좀 미흡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 보완해서 네. 제대로 된 곤충 산업을 육성해야 네. 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네. 네. 이 곤충 산업 하면 약간 좀 생경한 느낌이 드는데 네.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양봉입니다. 그렇죠. 네. 양봉 산업이 있을 텐데 최근에 곤충 산업에 어떤 곤충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곤충 하면 네. 이렇게 어렸을 때 그냥 아련한 추억 정도로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네. 곤충은 사실상 다양한 용도로 네. 쓰여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곤충을 정말 어떻게 개발하고 육성하고 이것을 상품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느냐 네. 이제 이런 것이 큰 문제인데 네. 크게 보면은 용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피어가지고 이 암수술과 수수술이 이제 소위 말하면 교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벌이죠. 벌꿀이군요. 벌이죠. 예를 들면 딸기를 지금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데 딸기 하우스 안에 벌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벌이.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벌이 수정하지 않으면 인간이 이 수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다가는 농약을 뿌릴 수가 없잖아요. 네네. 벌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예.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게 벌꿀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배추 청벌레가 있어요. 배추 청벌레. 네, 배추 청벌레라는 게 이제 주로 배추나 무밭에 어렸을 때 이제 이 애벌레가 나와서 처음에는 갉아먹고 그러지만 이게 성충이 되면은 네. 이제 꽃을 이제 수정을 해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가가치가 높은 네. 그런 곤충들이죠. 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천적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해충을 방지하는 네. 그런 곤충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무당벌레나 풀잠자리나 네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축이나 조류 또는 파충류 네. 이런 이 계층에서 먹이로 쓰이는 게 있어요. 아하, 대표적으로 이제 예. 파리 같은 건데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용도가 크게 네. 보면 나오는데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신산업으로서 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래서 곤충 산업은 네. 반드시 우리가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될 그렇군요. 당위성이 있어요. 저도 잠시 도마뱀을 키운 네. 적이 있는데 네네. 파리 잡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잡아서 줘야 네, 되니까 그렇습니다. 먹이를.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 낚싯밥에 쓰이는 곤충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하, 네, 네. 네. 네, 의원님께서 이제 파악하신 현재 네. 우리나라 이 곤충 산업의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법이 제정이 됐는데 네, 네. 실효성이 검증이 안 된다라고 하신 것으로 미루어 뭐가 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물론이죠. 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네. 50억씩 세 군데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요. 네. 곤충 산업을 육성하겠다. 예. 근데 이제 예산만 투여했지 네.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쓰여졌고 그렇죠. 성과가 있고 문제가 그럼요. 뭐고. 예. 당연히 그런 문제점들을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를 네.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모르지만 네. 이 곤충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이 민간 단체가 있죠. 네. 이쪽에서 집계한 걸 보면은 금년도 네. 2015년도를 기준했을 때 약 2,980억, 3천억 규모의 지금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어유 대단한데요. 그럼요. 네. 이분들이 주장하기는 앞으로 5년 후인 예. 2020년도 정도가 가면 1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대단한 거죠.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커나가고 있는데 그럼요. 아직 정부는 제대로 잘 모르고 예. 계시군요. 예, 예. 근데 이제 현행법에 따라 지역 곤충 지원 음. 사업화 지원센터라는 것이 설립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아직은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2012년도에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그 곤충 지원 산업화 지원센터를 네. 만들었어요. 아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50억씩 세 군데를 지원했거든요. 아, 이미 있는 거군요, 센터가.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만 하지 네. 농촌진흥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지금 정말 성과가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산업을 육성해야 될 건지에 네. 대한 이 성찰이 좀 부족하죠. 그럼 센터가 그런데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았다고 그렇죠. 보십니까? 그리고 아하. 이제 농림부 장관도 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아직까지는. 예, 네. 예. 이게 점점 커나갈 큰 시장인데 그럼요. 네. 지금부터 잘 키워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곤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그러면은 잘 키워보자라는 화두 아래 마련하셨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 법이 통과돼서 지금 시행한 지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이 곤충 산업에 대한 정보도 농가에 얻어올 뿐만이 아니라 예, 예. 정부에서도 심층적으로 이 법을 네. 시행하는데 아직은 좀 낯선 부분들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곤충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떤지에 대한 반드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주요 담으셨군요. 골자로 담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업무를 주로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 이 평가한 자료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서 네. 장관이 이걸 더 주도적으로 이 곤충 산업을 관심 갖고 좀 해달라. 네. 이제 그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궁금한 점이 하나만 더 있어서 좀 여쭤보고 네, 싶은 네, 것이요.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참 많이 그렇습니다. 높습니다. 네, 네, 여기 소위 말해서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우리 곤충일 텐데 네. 또 그래서 천적 곤충 산업이 네, 발굴되고요.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이 곤충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향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네, 뭐 견해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요즘은 친환경적인 그다음에 이제 이 오염되지 않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농산물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런데 주로 이제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딸기나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파프리카입니다. 아, 예. 파프리카는 굉장히 예민해서 네. 어떤 벌레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농약은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천적을 투여해서 이 파프리카 재배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는 네네. 다른 해충들을 네. 물리쳐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냐면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하나는 이제 우리 국내 천적인 이 곤충들도 있지만 네. 지금 외래종을 수입해서 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그것은 이제 철저하게 검역이 돼서 들어와서 문제가 예. 없는데 이를테면 파프리카 쪽에 지금 투여하는 게 전부 외국에서 수입한 곤충들입니다. 아. 근데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40%가 지금 외국에서 수입한 곤충류가 그렇군요.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많은 곤충들을 더 육성하고 개발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 정도가 외국에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네.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 40% 수준에 이르는 외래종 천적들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법 취지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천적을 육성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역수출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이 파악한 세 가지 문제점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에서는 미리 눈 뜨고 이거를 많이 육성을 해놨었군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우리 국내에 있는 벌레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응용을 해서 아이고, 우리한테 다시 되파는 예. 그런 사례들도 있죠. 그렇군요. 예. 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 하니 그렇습니다. 네, 제대로만 된다면 네, 네, 좋은 네.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준비했던 것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이 그렇습니다. 법률 개정안인데 네, 입법 네. 배경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기업 하면은 이 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직접 그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는데, 네. 뭐 요즘 잘 아시잖아요. 관피하다, 낙하산이다. 사실은 정부의 이 업무를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정부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공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 공기업을 그야말로 경영하는 사장이나 네. 또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감사나 네. 또 상임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낙하산으로 와요. 전문성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거기서 어떤 그 혁신이 안 되고 부패로 계속 그 진행이 되는 네. 이제 이런 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네. 공평하지 못한 인사, 네. 객관적이지 못한 인사, 네. 그다음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 네.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지금 법 체계를 보면 뭐 전문성이나 아니면 이 청렴성이나 도덕성이나 뭐 여러 가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지금 내부에 이 좋지 못한 관행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신임 어느 회사의 임원들에 대한 그 임원 추천 심사 위원회에서 네. 작성한 회의록을 내놔라. 네. 그럼 회의록을 안 내놓는 거예요. 아하. 그 왜 회의록을 안 내놓냐? 보관을 안 하고 있다. 네. 예. 그러면 자기들끼리 대충 하고 그냥 폐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 이제 그것은 일차적으로 책임이 청와대에 있는 거죠. 청와대에서 낙하산으로 보내놓고 다른 사람들은 대개 들러리 시켜서 낙점한 사람을 반드시 보내는 네.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것은 이제 정치적 행위라고 보고 네. 우선 행정적으로 회의록을 반드시 녹취해서 네. 속기록으로 기록을 해서 회의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네. 네. 여기서 영구 보존을 하고 그것을 각 회사마다 공개할 수 있도록 지금 네. 법 개정안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현행법에서는 그 공공기관의 임원 네. 뭐 임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하는지 또 그 기준에 대해서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있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안 썼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전문성일 것. 네. 그다음에 굉장히 개혁적일 것.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도덕적으로 정말 당당할 것,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것은 사물화된 거죠. 그런 거 보지 않고 대개 대통령 선거 때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기여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훈성, 네. 보훈성 낙하산으로 다 오는 거죠. 그게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그 관광공사 감사라고 한 잔이윤. 네, 네. 이 사람이 무슨 뭐 과거에 우리 국내에 있으면서 어떤 국가의 정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네. 관광의 어떤 전문 노하우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그야말로 그 자리만 보존할 뿐이지 전혀 경영 혁신이나 이 회사가 잘 뜰 수 있도록 마인드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검증 절차가 아까 회의록을 전부 없애버린다 그러잖아요. 네. 작성하도록은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로 폐기 처분해버리고 비공개를 한다. 그건 구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법에서 반드시 녹취를 해서 풀어가지고 회의록으로 작성을 해서
그 심사위원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전부 서명을 해가지고 실명제로 그것을 보관해라. 그래서 공개를 해라. 네. 국민 앞에. 이제 그렇게 되면 적어도 전문가 집단이 와서 응모를 하고 그렇죠. 그분들로 하여금 경영을 할 수 있도록은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거죠. 기본은 되게 하겠다. 그런 그럼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뭐 그 회의 내용 작성 보조안 또 공개한다는 얘기가 네. 이번 개정안에 핵심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그 네. 외에 또 알려주실 만한 핵심 내용들을 좀 더 이제 해주십시오. 그런 게 예. 있습니다. 이제 적어도 네, 공기업하면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의 우려잖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뭐 낙하산, 무능한 낙하산, 뭐 연봉, 억대 연봉 뭐 이런 걸로 회자가 됐지만 네. 요즘은 완전히 국가의 그 기강을 무너뜨린 것은 물론이고 부패에 아주 산실이 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네. 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 같은 네네. 경우가 예.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지금 국고가 얼마나 낭비됐습니까? 그건 80조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지금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책임진 사람 없고 개인적으로 양심 선언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오다 내리면 막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점들이 결국은 한 기관을 좀먹게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더 크게 보면 우리 나라의 근간을 아주 뒤흔드는 그런 부패 스캔들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법 개정안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장치를 해 놨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뭐 순풍이 돋단 듯 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 물론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처리 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다 공통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렇게 잘 이 법을 개정해서 순기능으로 해야 우리 국가가 그야말로 건실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의리를 제기한다면 네. 그분이야말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심판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요,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사실은 2007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아하, 예. 2007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법, 정부 투자 기관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운영이 됐었는데 그때 그 법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좀 루스했어요. 좀 타이트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이제 빈틈이 많았군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정말 그 재임 시절에 가장 중요하게 했었던 게 공기업 혁신이고 네. 이 청렴 네. 혁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을 다시 제정해 가면서까지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 했던 건데 이명박 정부 와가지고 완전 후퇴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다루고자 했던 내용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네. 끝으로 올해 네.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뭐 사실은 요즘 메르스 때문에 네. 아주 엄청 국민적 지금 관심도 불안. 높지만 불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 지역구인 전라북도 순창, 맞습니다. 순창에도 지금 159명이 지금 자가 격리되어 있는 상태고 네. 한 분이 지금 확진을 받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요 너무 지금 초동 단계가 미흡했어요. 이분이 평택 성모병원에서 옮아 가지고 거기에서 자관 차단을 해서 격리를 시켰으면 됐는데 집에 가도 좋다 그러니까 고향 순창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오셔가지고 그냥 온 동네 분들 다 이렇게 반가우니까 만나서 결국은 다 전파를 시켜버렸는데 제가 지금 이번 기회에 네. 이 국가의 그 위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그 네. 이후에 뭐 크고 작은 화재 등등.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 통제와 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이것을 법 체계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걸 현재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순창은
그야말로 이제 장류의 고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 장류식품진흥법 제정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은 이제 이 국악의 고장이기 때문에 국악진흥법 제정안을 내놨는데 지금 이번에도 이 교문위에 우리 서른 위원장께 또 다시 강하게 좀 청을 드렸는데 네. 반드시 이 법이 통과가 돼서 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육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의원님 바쁜 시간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